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현종 기원성세 시리즈 11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세 번째로 장구령과 이림보를 재상으로 임명하였습니다. 그런데 먼저 현종과 장구령 사이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장구령은 국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원칙론에 입각해서 행정을 처리하다 보니 한 번 고집을 세우면 조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현종과 사사건건 의견이 대립되다 보니 서로 부담이 되는 관계로 발전합니다. 관계가 서로 서먹서먹해지다 보니 장구령도 냉랭한 분위기를 알아차립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틀어진 것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이림보입니다. 이림보도 지금까지 겉으로 드러내고 있지는 않았지만 장구령에 대해서 절치부심하고 있었습니다. 문단의 영수로 있으면서 도덕군자로 행세하는 장구령이 학문적인 배경이 없는 이림보를 속으로 얼마나 무시하고 깔보고 있었을까요? 한 번은 장구령이 많은 관원들 앞에서 이림보가 제시한 정책들은 술 취해서 떠드는 멍청한 소리에 불과하다고 욕을 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이림보는 장구령에 대해 복수의 칼날을 갈게 됩니다. 이제 장구령이 현종에게 있어 계륵과 같은 존재가 된 것을 발견하고서 바로 행동 개시에 나서게 됩니다. 계원 24년 10월에 현종이 낙양에 행차했을 때 궁 안에서 요괴가 나타납니다. 그러자 장구령을 불러 궁정에 요괴가 나타나서 소동이 벌어지는데 장안으로 돌아가면 어떻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장구령은 지금 한창 가을 수확기인데 장안으로 돌아가시면 연도의 백성들에게 피해를 주게 되니 겨울 농한기에 돌아가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현종은 당장 귀신이 출몰하고 있는데 자신의 생명을 중시하지 않고 백성들만 생각하는 장구령을 원망합니다. 이에 답답한 마음에 이림보를 불러 상의합니다. 그는 장안과 낙양은 두 개의 집과 같은데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문제가 될 것이 없고 연도의 백성들에게는 세금을 면제해주면 된다고 말합니다. 현종은 그의 생각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면서 점차 이림보에게 마음이 쏠리게 됩니다. 다음으로 우선객 사건으로 인해 장구령은 현종의 신임을 완전히 잃게 됩니다. 우선객이 변방의 하급관리로서 공을 세워 하서절도사가 되어 적을 무찌르고 식량과 무기창고를 잘 관리합니다. 이에 현종은 변방의 모범 사례로 크게 부각시키면서 우선객을 표창하려고 장구령을 불러 상의합니다. 현종이 우선객을 조정으로 불러 상소로 임명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장구령은 절도사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한 것뿐인데 일개 변방의 장령에게 장관의 자리를 줄 수 없다고 거절합니다. 자존심이 상한 현종은 얼마 후에 다시 불러서 그러면 분봉이라도 해주어 노고를 치하하고 명예를 높여주고 싶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현종의 말을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장구령은 금전을 하사하면 됐지 봉업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다시 거절합니다. 참 장구령 꽉 막힌 사람입니다. 그리 융통성이 없어서 어떻게 대통령 밑에서 국무총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단 말입니까? 황제는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무소불위한 존재입니다. 현종이 자존심이 상해도 공무로 인한 것이어서 참지 다른 군주 같았으면 벌써 목이 달아났을 겁니다. 그런데 이림보가 이 소식을 듣고 현종에 가서 아첨을 합니다. 장구령은 일개서생으로 대체를 모르는 자이니 황제께서 정하신 대로 시행하면 됩니다 라고 부추깁니다. 현종은 의기소침하였다가 차석재상의 지원을 받으니 다시 원기를 회복합니다. 다음날 현종은 우선객 문제를 다시 거론하면서 봉작을 하사하겠다고 말하자 장구령이 거듭 반대합니다. 그러자 현종이 화를 내면서 천하의 대사를 너가 마음대로 결정하느냐 하고 질책을 합니다. 그러자 장구령은 무릎을 꿇고서 재상으로 임명된 이상 간언을 멈출 수 없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정말 구제불능입니다. 이 정도 되면 그냥 독고다이입니다. 이때 현종이 장구령에게 결정타를 날립니다. 우선객이 출신 성분이 좋지 않다고 반대하는데 그렇다면 너는 좋은 가문의 출신이더냐? 라고 소리칩니다. 황제가 이제 재상에게 인신공격을 할 정도로 서로 막가는 사이가 됩니다.
현종이 충분히 열을 받을 만합니다. 황제의 면전에서 사사건건 반대하니 현종의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오기가 난 현종은 장구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선객을 농서현공으로 임명하고 시급 300호를 하사합니다. 현종은 이제 노골적으로 장구령을 내치고 반면에 일인보를 신임하게 됩니다. 이에 장구령은 위협을 느끼게 되고 일인보와 타협을 시도합니다. 장구령은 당시 문단의 영수답게 일인보에게 귀연시를 써서 자신의 심경을 전달합니다. 시의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면 나는 작은 제비와 같은 신세로서 어느 집에 문이 열려 있으면 며칠 동안 잠시 머물고자 하네. 나는 누구와 경쟁할 생각이 없으니 그대는 송골매가 되어 나를 시기하지 말게나 라는 내용입니다. 그럼 일인보는 이 시를 읽고서 동정하면서 마음을 풀어줬을까요? 아닙니다. 냉소를 지으면서 최후의 일격을 가하려고 합니다. 일인보는 우선 장구령의 친구인 엄정지 사건을 통해서 타격을 가합니다. 당시 조정에는 장구령이 청구했던 우인 엄정지와 일인보가 추천했던 우인 소경이 함께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적인 모임에서 소경이 학문적 배경이 없다고 엄정지에 의해 조롱을 당합니다. 얼마 후 결국 업무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장구령에 의해 좌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추천자였던 일인보를 모욕하는 것이 되니 일인보가 기분이 좋을까요? 일인보는 분노의 감정을 삭히면서 엄정지를 때려잡을 기회를 노리게 됩니다. 개원 24년 11월 자사의 독직 사건을 통해 엄정지를 엮어매는 기회를 잡게 됩니다. 왕자사가 독직 사건으로 조사를 받자 왕자사의 부인이 엄정지를 찾아가 구명 활동을 벌입니다. 그러면 왕자사 부인이 어째서 엄정지를 찾아가게 되었을까요? 왕자사의 부인은 엄정지의 전처입니다. 함께 살다 이런저런 이유로 이혼을 하고 왕자사에게 재혼을 한 것입니다. 독직 사건에 개입하려고 한 사실이 일인보에게 알려지고 현종에게 보고가 들어갑니다. 현종은 장구령이 끝까지 엄정지를 옹호하고 변호하려고 하자 매우 붕괴합니다. 그동안 장구령과 많은 갈등이 있었지만 국가의 대계를 위한 공적인 영역이어서 참아왔는데 이번에는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다음날 현종은 장구령이 붕당을 조성했다는 죄명으로 재상의 자리를 파면하고 일인보를 중서령으로 임명합니다. 개원 25년 일인보는 조정에 머물러 있던 장구령을 흥주 장사로 좌천시켜버립니다. 이에 장구령과 일인보의 정쟁은 결국 일인보의 완승으로 끝이 납니다. 현종과 장구령이 갈등을 겪을 때마다 일인보는 막후에 몰래 찾아가서 아첨하면서 현종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반면에 장구령은 원칙론에 입각해서 고집만 부리면서 유연성이 있게 대처하는 처세술이 전혀 없습니다. 자신만 옳으니 황제라고 할지라도 고개 숙일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유형의 사람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조직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오늘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장구령과 일인보의 갈등으로 인해 개원 중기의 전국은 결국 파국을 맞이합니다. 그 주요 원인은 결국 현종 황제 자신에게 있습니다. 현종이 나이를 먹어가고 통치 기간이 길어지면서 점차 자만하고 나태해집니다. 이제 귀에 거슬리는 강직한 재상은 부담이 되고 아첨하고 유순한 재상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장구령의 파면으로 인해 개원 중기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다음 시간 궁정에서 태자로 인해 또 한번 소동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